안녕하십니까. ES유표입니다. 이번 강좌는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좌입니다. 대체적으로 농업인 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많이 작성을 안 하죠. 초보자분들이 많을 텐데 초보자에 비해서 사업계획서 양식이 좀 어렵다. 약간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난이도를 낮춰서 좀 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조금 어렵게 제시가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조금 작성하기 좀 애매하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데 좀 포인트를 맞춰서 작성법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후계농업 경영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 후계농 관련된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농업도 이제 사업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농업이 이렇게 사업으로 이제 각광받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굉장히 각광받는 핵심 사업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 물가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안 먹고 못 살거든요. 안 입고, 안 타고, 안 쓰고는 살 수 있지만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이제 앞으로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땐 더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 짓는 그런 환경들도 굉장히 악조건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농업이 주축이 될 텐데, 그 관점에서 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성공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이 사업계획서에 잘 녹여서 써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는 농업도 이제 마케팅망을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향상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쇼핑할 수 있는, 또는 언제 어디서든 농민과 이런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업이나 농수산물 시장, 뭐 이런 도소매를 하는 이런 업체나 기업들에게 의존된 농산물 판매 구조가 됐다면은, 이제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폭넓은 환경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그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 기반으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포인트들이 여기 잘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현재 이제 농업 고령화가 굉장히 급가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시면 알겠지만 60대, 70대, 80대 분들, 대부분 그분들이 농업 사업을 이끌고 계세요. 근데 그 세대가 끝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급속도로 농업인 인구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나 이런 지원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청년 농업인들, 청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많은 농업인들이, 또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농업 발전이라든지 후계 양성 또는 농업인 육성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 첫 번째 보시면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양식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이력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농작물 생산, 현재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냐,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시면 되고요. 재배시설 현황, 창고 이런 것들 있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작성하시면 되고요. 농기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돼요. 간혹 이거는 이제 있어도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정성, 이 사람이 진짜 농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게 있냐,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시면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농업하고 있는 가축, 사육시설 현황,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현황,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1번 챕터는 현재 상태를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조금 약간 애매하다, 좀 잘못됐다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7번 사업비 투자 계획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아까 1번 챕터가 현황이었잖아요. 여기는 원래는 앞으로의 계획,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양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업비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고추 농사를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고추 농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은 융자 사업입니다. 최대 이제 5억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금리로. 그 관점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투자 계획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억이 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7억이 들면은 여기는 최대 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를 이제 어떻게 부담을 할 건지. 자, 후계농 융자, 이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융자 받을 거고, 자부담은 얼마고, 뭐 국고는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자부담 또는 국고에서 뭐 또 대출 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총 합해서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투자 계획, 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추진 일정 계획을 총 2개년도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태스크,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건지, 그걸 쓰시고, 그거 일정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1년이 4분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향후 영농 계획.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일단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자,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후계농 융자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 또는 발전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규모, 수량 뭐 이런 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농업인 관련 교육 이수 알아서 여기 맞게끔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해서 융자나 또는 보조금을 받았냐, 뭐 그게 있으면 내역을 써라. 이걸 간혹 뭐 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산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뭐 합격 취소되고 뭐 융자 된 거 뭐 반환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요즘은 이제 친환경 시대라고 해서 뭐 실적이 있냐 또는 인증서가 있냐, 공공기관에서 뭐 인증받은 게 있냐 하시면은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챕터 2부터가 진짜로 사업계획서예요. 사업명은 이제 농사명 또는 농장명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농업 창업 동기미 사업 기대효과가 뭐냐, 그러니까 농업 사업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또는 이 융자금이 왜 필요한지, 내가 지금 현재 고추 농사 짓고 있는데 왜 융자가 왜 필요한지, 뭐 이거에 대한 타당성, 목적, 뭐 이런 부분들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은, 그래서 융자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뭐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스마트팜 기술을 한다든지 뭐 농업 기계화를 한다든지 뭐 마케팅 방 구축을 통해서 뭐 사업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먼저 명시를 하고, 앞으로의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갈 건지, 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관점을 쓰시면 되고요. 자금 도달 계획, 여기랑 똑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는 이제 사업비가 얼마냐, 7억 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럼 그 7억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근데 후계농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억까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2억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그 2억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 전략이 있냐, 또는 5억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그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뭐 후계농에서 다 융자 받겠다 하면은 그 융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자, 상상 기술 현황.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업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자, 제품 상세 내용. 이건 이제 농산물이 되겠죠.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나는 고추 농사하면 고추 농사만 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임팩트가 없잖아요. 사업 전략적으로. 최근에 6차 산업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농업 분야에서. 그럼 6차 산업과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상품명이 총 몇 개냐.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 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안 분석 또는 이제 전략 분석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고추 농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선정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왜 고추 농사를 하게 됐냐, 그거에 대한 선정 과정 또는 사업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업성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아버지께서 30년 고추 농사를 해서 고추 농사에 관련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후계농 사업으로 그걸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뭐 재래식 기반으로 했는데
이거를 내가 기계화라든지 현대화시켜서 뭐 하고 싶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좀 임팩트가 약하죠. 거기에 이제 전문적인 테크닉이나 기술, 전략,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추 농사에 대한 사업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고추 농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납득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산 기술 방법. 고추 농사로 예를 들자면은 고추라는 거는 품질이 있잖아요. 자꾸 이제 뭐 고추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상품명을 좀 잘못 정했나? 아무튼 자, 고추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방법에 따라서 품질이나 생산량이 확 달라집니다. 고추라는 수확 시기가 있어요. 5월에 심어서 가꾸고 7월이나 9월부터 이제 수확을 해서 뭐 10월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하우스 농법을 하면은 또 그게 달라집니다. 일정이. 뭐 여러 가지 고추들도 종류들이 많잖아요. 큰 고추, 작은 고추, 뭐 매운 고추, 청양고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오이고추도 있고. 자, 그런 어떤 생산 기술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테크닉,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기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과 좀 차별화돼야지 지원을 해주지. 융자를 받으나 안 받으나 매 한 가지야. 그러면 지원을 받을 확률이 좀 낮겠죠? 그러니까 이 고추 농사를 성공적으로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과 방법을 갖고 이 농업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 그 부분을 여기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자, 기술 투자 현황 및 계획.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내가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판매 계획.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농산물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음식점을 해요. 김밥을 만들어요. 김밥을 만들면은 내가 만들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김밥 가격을 내가 정합니다. 근데 농산물은 농산물 가격을 농민이 정하지를 못해요. 시장이 정해. 이번에 고춧값이 얼마다. 그 해에는 농민들이 딱 그 가격에 고추를 팔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고 농민들은 그 가격에 따라가게끔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추는 7월부터 10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은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시장은, 소비자는 한정돼 있는데 물량은 그거에 뭐 3배, 4배, 5배가 나와요. 당연히 그럼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농산물을 쟁여놓고 팔 수가 없습니다. 고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쟁여놓는다고 해도 뭐 해고추, 해가 지나면은 그게 묵은 고추가 되면서 가격 다운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보관할 수도 없어. 생물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특히 이제 뭐 풋고추라든지 뭐 오이고추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바로바로 먹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이 그 많은 물량을 팔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농협이라든지 농수산물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2차 가공하는 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공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의존해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낮게 팔거나 헐값에 팔거나 그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핵심은 마케팅망과 팔로만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100%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아무튼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 2년간 내가 고추를 판매한 실적, 그게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경로 및 방법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팔 거냐, 마케팅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대부분 이제 대량 판매로 해서 도소매로 다 넘기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판로라든지 마케팅망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과 스마트폰은 이용률이 향상되면서 소비자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기업에 많이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잘 녹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인데 좀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계획은 이제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단계적으로. 바로 1차 년도에 이런 모든 것들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1차 년도에는 뭐 하고, 2차 년도에는 뭐 하고, 3차 년도 뭐 하고, 5차 년도는 뭐 하고. 최대 5차 년 정도로 해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되고, 수지 전망, 매출이나 경영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그거에 따른 농업 비용 얼마 들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농업도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잖아요. 창업이잖아요. 그리고 중견기업은 대기업과의 농민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농산물 품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뭐 고추를 할 건지 오이를 할 건지 호박을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농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법이면 시설하우스를 구축을 한다라든지, 스마트팜이면 스마트팜을 구축하라든지, 아니면 농지면 농지를 구매해서 농업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고 수확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저 이제 여기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그냥 납품을 하죠. 기업이나 뭐 농수산 또는 농협 뭐 이런 데다가 도소매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팔로 구축을 해야 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마케팅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런 인프라들이 잘 돼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고 무료로 얼마든지 콘텐츠만 잘 만들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대기업은 이런 어떤 프로세스나 물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예시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농민들은 이 간단한 구조로만 수입 창출을 하거나 농산물을 농사짓고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들고 고생만 하고 돈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에 의존하고, 농산물 가격을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하고,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또는 농업 창업을 통해서 사업화 또는 법인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본인들이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랑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후계농 관련된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좌를 텍스트로 작성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보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높으실 거고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